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2부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들 빠르게 풀어보는 판관 조청천 시간입니다. 정치쇼의 판관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정치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네. 양당이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얘기 좀 보죠. 민주당의 똥볼 찬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진짜 똥볼 찬 겁니까? 저건 국책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자료는 국토부에 있겠죠. 예. 그죠? 부처에 있겠죠. 뭐 그리고 그렇겠죠. 거기에 접근하기가 여당이 훨씬 더 쉽겠죠. 예. 근데 예타 통과한 노선이 예. 2년 전에 예타가 통과됐어요. 네. 그리고 현수막 다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된 줄로 알아. 음. 예. 뭐 환영, 축하 뭐. 근데 갑자기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올해 갑자기 오픈됐는데 종점이 바뀌었대. 예. 이게 뭐야? 그러면 원래 오기로 한 양서면 쪽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고 강상면 쪽에서는 환영 뭐 그러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건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종 있다던데요. 예타 통과가 예. 바뀌는 거. 그거는 예. 그거는 도저히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 혹은 네. 집값이 땅값이 종점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네. 도저히 근로는 경제성이 안 나올 때 어. 아니면 뭐 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건 뭐 불가능으로 나왔을 때 예. 뭐 그런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이유들을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네. 왜? 그 정보가 자료가 부처에 있으니까요. 있기 때문에. 근데 나 안 해. 원희룡 장관이요? 응. 뭐라고 그랬더라? 뭐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날파리 없다. 선동. 예. 날파리 선동한다 그러면서 아니 근데 하필이면 또 거기에 백긴 그 종점 부근에 예. 축구장 뭐 맨날 뭐 몇 개 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 단위는 작지 않은 큰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 바로 인근에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권력자의 친인척 소유의 땅이 있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돼서 사회자 간접 자본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토지 가격이 상승하죠. 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개발 이익이 돌아가죠. 근데 거기에 권력자의 친인척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건 뭐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나 혹은 변경에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나 예. 라고 의심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조건 반사입니다. 음흠.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권력형 비리 의혹 이 얘기가 맞다고 보시는 그건 조건 건가요? 반사고 야당으로서는 의무고 예. 문제 제기를 야당으로서는 해야 될 제기할 수 있다. 의무고 여당이나 정부로서는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이거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날파리식 선동이다 그러면서 나 자빠지고 나 안 할래 라고 하는 것도 처음 본 초식이고 예. 하나 역지사지해서 예. 딴 거 다 놔두고 강상면 강상면이. 그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이 예. 김건희 여사나 그 친인척이 아니고 김정숙 여사 거라고 해봐요. 그럼 국힘은 예. 나 안 할래. 민주당이 안 할래 그러고 나자빠 저도 예. 그냥 똥볼 안 차고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있었을까?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아니 보시면 제기해야 되는 제기해야 사안이에요. 되는 아니, 그러니까 사안이다.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해라. 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만약에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저 의혹을 해명을 하고 자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래서 바뀌게 된 겁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납득이 되면 그래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여지고 예.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으면 또 그걸 물어보고 거기에 예. 대해서 또 해명을 하고 그 절차를 계속 거쳐야죠. 자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이 추진 철회를 했잖아요. 백지화하겠다.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대해 선동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재출제하지 않겠다. 굉장히 초강수를 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깜짝 놀랐는데 예. 정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에요. 예.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공들이 정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의심받을 일에 대해서 생각 없이 추진을 했다. 바로 전날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선 변경 결정을 늘공이 했고 예. 그 종점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나 친인척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정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늘공들은 예.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뭐 것만 본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고 바보처럼 예. 솔직하게 예. 이렇게 일을 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서부터 사실은 저는 안 믿깁니다. 어허. 그래요? 아니 어느 나라 늘공이 특히 대한민국 늘공이 예타를 통과한 국책 사업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게 사업비가 주느냐, 뭐 혹자는 준다 그러는데 일단 2kg가 늘어나잖아요. 예. 키로당 66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1,320억 원인데 강상 JCT 종점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아마 광주 산맥 그 산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해발 고도도 꽤 높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계획도를 보니까 2.3km짜리 터널을 새로 뚫어야 돼요. 예. 그리고 산맥 그 산까지 가기 전에 수없이 많은 다리 왜냐하면 협곡 계곡을 지나야 네, 되니까 네, 다리와 네. 터널, 다리와 네. 터널, 다리와 네. 터널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토목공사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돈이 들어요. 그러면 1,320억 플러스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일단은 예타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늘공은이 못합니다. 그리고 양서면 주민들은 이게 반발할 거고요. 구둔짝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걸 늘공이 그냥 바꿨다? 이건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애초부터 그러니까 뭔가 애초부터- 정무적인 게 개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 말부터 사실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럼 저는 웃기는 얘기를 해. 그럼 원장관이 갑자기 백지화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백지화 추진하면서 대통령하고도 협의 안 했다. 내가 다 했다. 거예요? 예. 라고 하는 거는 그 책임의 단계를 한 단계씩 지금 내리려고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 아니 이거 그냥 국토부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돈 들어가니까 장관이요? 기재부 있어야 되고 예. 부처 간 협의 있어야 되니까 총리 있어야 되고 예. 여당 지도부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 들어가야 되고 예. 이거 협의 안 하고 일개 장관이 혼자 한다고요? 아. 이건 불가능해요. 추진 중단도. 네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조금 만만히 보고 그냥 밀어붙였다가 예.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 정권 바뀌고 검찰 가지 않을 도리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엎은 건지 예. 그러면서 똥낀 놈이 성낸 것처럼 예. 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슬쩍 내놓은 것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검토해 볼게. 예. 그러니까 이건 책임 나눠지자. 뭐 이런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럼 뭐 더 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일단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전혀 보지 못한 초식을 구사하면서 황당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정치를 했고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근데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 TF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민단체하고 어제 이제 공동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그 미리 배포한 회견문 보니까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 원장관과 그 윗선인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언급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자꾸 드러내면은 네. 이게 이 양평 군민 입장에서 혹은 수도권의 주민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필요했던 사업이고 또 이게 그렇게 필요했다면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게 바뀌었냐 이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끝은 탄핵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이 의혹 제기 자체에 어떤 그 목적이랄까, 의도랄까,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 그 자체로 다가가야지 뭐 벌써부터 중간 과정 건너뛰고 무조건 탄핵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서 이거 도저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경우가 아니면. 예.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슈를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뭐 전직 군수가 뭐 이 노선을 먼저 변경 노선을 제기했느니 땅이 강화 있느니. IC를 뭐 주장을 했느니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그 왜 이 노선이 바뀌어야 되는지 전체는 내놓지 않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내놓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좀 맞지 않아요. 그 내용조차도. 어쨌거나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거 왜 바꿨냐. 그리고 누가 바꿨냐. 이걸 먼저 드러내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의 의원들과 간담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만남에서 했었던 얘기들, 그걸 들으면서 그로시 총장이 한숨 쉬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서로 어쨌든 각자 정해진 발언, 뭐 맘먹은 얘기 하러 같은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결국 그렇게 될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결론 정해놓고 그렇게 몰아치기보다는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IAEA가 낸 결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논박하고 추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모셔다가 우린 자리를 깔아 놓고 그 전문가들로 하여금 IAEA의 논거들에 대해 가지고 좀 직접 질문하게 하고 답변 듣고 다시 재반박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감정적 대응보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좀 IAEA 발표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IAEA 사무총장이나 제일 상층부들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귀국 2주 만에 회동한다라는 거죠?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데. 네, 오늘 뭐 만찬, 비공개 만찬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니까 사실 언론이 궁금한 건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하고 나와서의 그 모습들, 거기서 첫 마디, 표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건데 일단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했던 얘기들은 문서로 회견문이 아니고요. 이 서면 브리핑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들어서요. 지금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만남을 가지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 대선 때처럼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당장에 좀 필요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네, 당장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하고 지금 뭐 보름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안 만나고 마냥 미루기만 하고 겉도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게 심적 부담이 좀 있을 거니까 그 뭐 만나자는데 뭐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뭐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내용적으로 기대할 건 없겠다. 뭐 그게 뭐 제 짐작 추측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큰 이벤트라든지 그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마지막 두 사람이 밥 먹고 나와서 했던 장면들을 다 라이브로 공개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양식의 부담이 있다. 그래서 비공개 회동이고 서면 그런 거 브리핑이다. 하기에는 사전 뭐 정지 작업 같은 게 네.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좀 깊은 건가요? 감정의 고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이 상황에 네. 대한 진단, 인식이 아예 애초부터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대표가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상황의 진단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진단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민주당의 상황을. 귀국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이렇게 된 데는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엔 민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갈로 안에 있잖아요. 예. 네. 뭐 그게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의 진단일 거고 이재명 대표야 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없는 혐의도 계속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면서 뭐 일상화된 압수수색 같은 걸로 계속 그 사울 리스크 이미지를 더 씌우고 또 협치라고는 뭐 하지 않고 일절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 과거로 회귀해서 냉전 반목 대결 뭐 이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뭐 협치의 공간이 없습니다. 뭐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계시겠죠.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친명 비명의 일종의 계파가 있다라는 건 뭐 대부분 부인하지 않으신 것 같던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면 혹시 이 비명계를 아우르는 어떤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치를 뭐 어떻게 할지 그건 예측 힘들지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구심점이 되시기에는 아직은 뭐 조금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뭐 제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당의 어른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시기보다는 가끔 묵직하게 훈수를 두시고 울림이 있는 말씀해 주신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당을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그 위기의 원인, 고질병의 원인은 대충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애써 외면한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은 뭐 그냥 놔두고 뭐 여드름이나 뾰루지 이런 것만 계속 언급을 하니까. 혁신이가요? 네. 근데 그 여드름이나 뾰루지라고 표현하시는 1호 혁신 안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2호 가족 꼼수 탈당 방지. 네.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여드름이나 뾰루지 짜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지금 지도부에서 명확하게 받아주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건 지도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혁신이가 그만한 뭐 무게를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혁신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당무에 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도부 즉 최고위에서 어쨌든 수용을 하거나 말거나 입장을 정하고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같은 건 또 의원들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 지도부는 수용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의총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추인하지 않았다. 뭐 추인을 저 논의를 좀 해가지고 뭐 추인 여부를 좀 정해달라. 뭐 이렇게 가는 게 프로세스일 건데 바로 뭐 의총으로 넘긴다라고 했다가 의총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저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때 아니 이거는 만약에 거부하면 이건 방탄 세력을 자임하는
뭐 기득권으로 의원들을 뭐 매도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인정을 하면은 받아들이면 이거 그러면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옳다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 오늘 쪽쪽 그냥 검찰에 네. 갖다 던질 거냐라고 해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일부 살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지도부는 입장을 안 정하고 이런 거는 또 의총에 던지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의원님께서 조국 전 장관하고 전직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의 손잡고 신당을 만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신 것 신당 같은데. 만들 거라고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 없고 네. 어쨌든 조국 장관과 같이 할 것 같다. 같이 할 거다. 예. 라고 했었죠. 예.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지금 몸풀게 나선 걸까요? 어쨌든 저 뭐 보수의 어머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이 오명 보수의 어머니라는 오명도 있어요? 그런 평가도 있어요? 뭐 네. 농담 삼아 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오명을 떨쳐내고 예.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번에 대선 경선 때도 나가셨고요. 그 조국 전 장관 제 아들이 석사학위 반납, 그 다음에 딸도 저 소송 소치와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관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 직접적으로는 조민 씨나 이 조원 씨인가요? 예. 이 두 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특히 저 조민 씨에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가 한 달 반인가 남았죠. 근데 조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반성 안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해가지고 좀 기소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고려대하고 부산대 의전원 소송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가 되게 되면 또 조원 씨도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송 목적이 제일 큰 것 같고 예. 아버지 출마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부차적인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짚어봤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쇼의 판관 조청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